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적이 있으세요? 혹시 그 경험 때문에 아직까지 무거운 걸 들 때 주저하게 되나요? 그렇다면 힙힌지를 배우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세와 응용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 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기본 동작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폭은 골반 너비로 서시고 양발도 정면을 향하게 해서 서주세요. 이제 설명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부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수업 때 설명드리는 루틴인데 지금 여기 PT샵에 와 있다 생각하고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정강이입니다.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정강이가 동작을 하는 동안 계속 수직에 이르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 스쿼트랑 힌지가 다른 점은 스쿼트의 경우는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서 정강이가 앞으로 많이 기울게 되죠. 그런데 힌지는 무릎 각도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정강이가 거의 수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부분 차이가 이해되시죠? 힌지를 할 때는 무릎을 많이 내밀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발바닥입니다. 발 전체예요. 이 동작을 하는 동안 발 전체가 골고루 무거우셔야 됩니다. 이 발의 삼각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엄지발 밑에, 새끼발 밑에, 뒤꿈치 중앙 이 세 부위를 말하는데 이 부위를 앞으로는 발의 삼각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발의 삼각대 부위에 체중심이 제대로 쌓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균형을 잃게 됩니다. 힙힌지 동작을 하는 동안 이 발 전체가 골고루 무겁게 균형을 유지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고관절입니다. 보통 힙힌지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엉덩이를 뒤로 보내라. 근데 고관절 입장에선 그걸 굴곡이라고 합니다. 이 몸통의 앞면하고 허벅지뼈의 앞면이 가까워지는 걸 굴곡이라고 해요. 근데 발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모양이 굴곡인데 지금 발이 붙어 있죠? 몸이 앞으로 많이 숙여지게 됩니다. 엉덩이는 뒤로 빠지죠? 고관절이 굽혀진다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이 고관절을 굴곡하는 동안 앞서 말씀드린 1번, 2번을 잘 지켜보세요. 정강이 수직, 발바닥 무겁게. 네 번째는 이 골반부터 머리까지인데 이 척추 전체라고 할게요. 엉덩이를 뒤로 보내고 고관절을 굴곡하는 만큼 상체는 앞으로 이렇게 숙여주시면 무게중심이 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조건이 다 지켜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빼는 동안 상체를 숙여주시면 정강이는 수직에 서 있고 그리고 발바닥 전체가 무겁고요. 옆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이 지켜지면 힌지는 잘 되었다고 보죠. 일어날 때는 발의 삼각대를 바닥을 꾹 눌러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동작이 나오도록 차근차근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따라해보면 어떤 근육들이 제일 자극이 오시나요? 이 힌지 동작은 주로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이 많이 쓰여야 됩니다. 햄스트링은 허벅지 뒷면 근육이고 둔근은 이 고관절 뒷면에 있는 엉덩이 근육의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잘 하신 거예요. 잘 안 됐으면 제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알려드릴게요. 제대로 잘 하셨다면 일상에서도 이걸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힌지를 무거운 물건을 들 때나 무릎 아래 정도의 높이에 있는 것들을 들 때 꼭 이런 관절 각도를 지키면서 움직여 보세요. 허리가 훨씬 덜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자주 나오는 실수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르쳐 드릴 때와 같은 순서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과도한 정강이의 기울임입니다. 이 스쿼트랑 다름없이 이제 무릎을 많이 내놓게 되죠. 무릎 각도가 많이 굽혀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힌지를 연습하실 때는 무릎을 정말 조금만 굽혀보세요. 정말 조금만. 거의 안 굽혀지죠? 무릎 각도를 이렇게 고정해 놓으시면 이제 엉덩이를 뒤로 빼는 만큼 엉덩이 뒤에 있는 이 둔근과 햄스트링이 이 고정점을 통해서 쭉 늘어나게 돼요. 마치 고무줄을 쭉 당기는 것처럼 긴장이 많이 생기게 되죠. 뒷면에 있는 근육이 당겨지는 느낌이 나시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발바닥의 중심을 또 이탈하는 경우가 있죠. 고관절을 굽히고 엉덩이를 뒤로 빼는데 상체가 뻣뻣하게 버티셔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무게중심이 뒤로 가니까 발이 확 들리게 됩니다. 엉덩이를 빼는 동안 상체를 숙여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세 번째, 고관절과 척추의 움직임을 한 번에 설명드릴게요. 이 하체 근육들을 많이 안 쓰다 보면 좀 뻣뻣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여기 엉덩이 후면이 뻣뻣해서
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고관절의 가동 범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가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면 이제 나중에 허리가 아주 뻐근하겠죠. 무게를 들면 더 그렇고. 여기 해결 방법은 꼬리뼈를 천장 방향으로 살짝 올린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자세를 취했을 때 엉덩이랑 이 허벅지 뒷면에 살짝 느낌이 오시면 해결이 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긴장감을 유지한 상태로 내가 고관절을 굽힐 수 있는 만큼 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릎이 고정된 각도와 더불어서 허리 골반도 편편하게 유지하시면 이 뒤에 있는 근육들이 정말 제대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이 하체 후면 전체의 긴장감을 만들고 그 긴장감을 가지고 큰 힘을 발생시키면 되는 거죠. 허리 골반이 말리지 않는 선에서 숙일 수 있는 만큼 가동 범위를 쓰시면 돼요. 옆에서 보면 어깨랑 골반 봤을 때 어깨가 더 높이 있죠? 보통 이런 가동 범위에서 마무리가 돼요. 더 숙이려고 하시면은 또 허리 부담이 커집니다. 어깨가 골반보다 낮을 때, 이럴 때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해결이 됐으면 응용 동작을 하나만 해볼까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한발 균형 운동인데 이 벽이나 의자의 보조를 받아서 진행해보세요. 해보시면 분명 좌우 차이가 있으실 텐데 잘 되는 쪽의 느낌을 잘 안 되는 쪽이 따라가려고 계속 비슷하게 노력을 하시면 돼요. 제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지켜야 될 사항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발로 하실 때는 또 하나가 추가되는데 바로 골반의 수평을 유지하는 겁니다. 한 발로 힌지 동작을 하면 이런 모습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골반의 수평을 유지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벽이나 뭐 의자 같은 걸 잡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숙이실 때 이 골반이, 양쪽 골반이 둘 다 바닥을 보셔야 돼요. 엉덩이가 옆에서 볼 때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뒤집어지면서 가시면 이 지지하는 다리 쪽을 운동하는 건데 느낌이 전혀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골반의 수평을 먼저 맞춰놓고 그대로 힌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쪽을 비교해 보시면 분명히 운동이 잘 되는 쪽이 있어요. 그런 기능적인 불균형이 있을 텐데 잘 되는 쪽을 참고하셔서 이제 반대쪽 다리가 비슷한 느낌이 들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똑같아요. 아까 1번부터 4번까지 말씀드렸죠. 그걸 똑같이 하는데 하나 더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발 하나가 자유롭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골반을 좀 더 조정을 미세하게 하셔야 돼요. 세심하게. 연습을 왜 했을까요? 아니, 무거운 걸 들 거다. 허리 이렇게 들 거예요. 정강이를 잘 세워서 쭉 터치하고 일어나고 터치. 이렇게 하는 동안 어때요? 등허리 편편하고, 그쵸? 이렇게 하면 엉덩이랑 햄스트링에 정말 많이 옵니다. 결국 데드리프트의 기본이 되죠. 어떤 캐틀벨 스윙 같은 거, 캐틀벨 스윙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도 힌지. 여기서도 힌지 동작이 보이시죠? 후!